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 지금이 4분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저, 이 주식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는 멘탈 붕괴, 꼴도 보기 싫어. 딱 덮어놨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응 자체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죠?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해야 되고,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 그죠? 뿌리 깊은 나무가 돼요. 그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듬직하게, 든든하게, 흔들림이 없이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 지금은 위기다. 아니, 지금은 찬스다. 아니, 지금은 쉬어야 된다. 3,400포인트 돌파했다. 와, 코스피 난리 났다. 뭐, 전부 국민들한테 올인하세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아니, 저거는 헛상이야. 사지 말고 현금 들고 있어. 기다려야 돼. 지금은 아니야. 들어가면 죽어. 조방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왜 조선주가 없죠? 우리는 왜 방산주가 없어? 다 팔아먹었죠. 근데 계속 가잖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고난의 길을 갔을 때, 주식해서 투자해서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했을 때, 항상 생각해보면요. 그게 막 작전주가 됐든 뭐가 됐든 맨날 비싸게 샀어. 또 뉴스에서 떠드는 거. 신문, 정권에서 막 방송에서 떠드는 거. 스스로가 발굴하고 뭔가를 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그 종목을 이야기해 줄 때 왜 이야기하겠어요? 지 팔아먹으려고 광고 때리는 건데. 그 찌라시에 속아가 맨날 산 거야.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내가 어렵고 힘들게 조사한 거를 미쳤다고 바닥에 사람들한테 알려주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진실이다. 개인들은요, 좋은 회사를 바닥에서 사야 돈을 벌고 살아남아요. 근데 개인들은 왜 그래? 조급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은 빨리 벌고 싶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드는 거예요. 몇 번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각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목숨 걸기 싫어요. 내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즐기는 주식. 적당히 그냥 매달 월급보다 더 벌면 그 정도로 만족해요. 그죠? 월급보다만 많이 벌면 되지. 뭐 얼마만큼? 한 달 내 술을 먹어도, 그죠? 얼마나 먹겠어요? 딱 그 정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정도면 되지. 그죠? 그래서 무조건 바닥에 있는 거, 싼 거. 그죠? 그렇지만 부실주는 안 되고. 그래서 열심히 찾고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전술을 짜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빨리. 결국은요. 급하면 급할수록 결국 사고밖에 안 나요. 그러면 언제까지 조정받을까요? 언제까지 우리 장이 어렵고 힘들어져요? 그럼 트럼프가 언제까지 협박할까요? 그죠?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할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 거다. 10월의 마지막 밤까지는 끝없이 트럼프는 나불나불 할 것이다. 왜? 그게 그 사람의 일이니까. 영혼 없이 그냥 떠드는 거예요. 거기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10월 말이죠? 10월 말까지는 하면 에이, 그걸 누가 몰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지금까지 주식 공부를 잘 한 거예요. 잘 한 거. 근데 뭐야? 그죠? 10월 말 왜? 이용?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거예요. 뭔가 방향이 안 맞다. 이러면 전략 전술. 에이펙이 경주에서 펼쳐지죠.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이틀 벌어져요. 거기에서 시진핑이 오죠. 시진핑이 왜 와요? 올 이유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트럼프도 온댔어요. 트럼프는 왜 와요?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질까봐, 친해질까봐, 그 꼬장나러 오는 거죠. 중간에 끼가지고. 중간에 딱 틀어 막으려고 오는 거예요. 뭐, 한국이 좋아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뭐가 답답해서 오겠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딱 봤을 때, 이거 위기야, 위기. 미국이 망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은 뭐냐면요. 러시아, 중국, 한국이 단일 시장으로 엮이고 뭉쳐버리면 돼. 그게 가장 위험한 케이스. 러시아는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이에요. 그 앞전에 북극 항로, 그죠? 그것 때문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의 고마운 어떤 마음, 아니면 북한의 고마움 이런 거 없어. 저거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하고 뭔가가 연결이 돼야 돼. 한국 시장을 뚫어야 돼요. 이제는 유럽 시장마저 미국한테 다 뺏겨버렸어. 지금 전쟁이 끝나고 뭐 종식되고 어떻게 해도 그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그러면 러시아가 앞으로 그 많은 자원을 팔아먹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시아 시장인데 그 아시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이 도와줘야 돼요. 그죠?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이 살아남을 길은, 그죠? 미국이 변하든지 한국하고 가까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지금 미국이 한국을 갈구고 있어. 이럴 때는요, 중국은 이 기회를 절대 안 놓쳐. 땡큐야, 땡큐. 트럼프가 너무너무 고마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국은 어쩌든지 한국하고 가까워지려고, 손을 잡으려고 적극 구애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직접 오는 거야. 그를 눈치 까고 있는 트럼프가 방해하러 오는 거고.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요, 뭐겠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위대하다. 전 세계에요. 우리나라 같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 없어. 한쪽에서는요,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는데 미국이 수출 못하면 우리는 쫄딱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나라만큼 산업구조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나라 없다. 단적으로요, 반도체 전 세계 시장 70%를 대한민국이 자주유지해요. 삼성 하이닉스가 목숨줄을 쥐고 있어. 삼성 하이닉스 문 닫아버리면 엔비디아 쫄딱 망하는 거야. 설계만 하면 뭐해? 물건을 못 만드는데. 그죠? 인공지능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끝. 상황 종료. 인공지능 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게 현실. 그러면 인공지능 외에 일반적인 어떤 뭐 반도체들, 그런 것들, 그죠? 요즘 자동차고 가전제품이고 뭐고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누가 공급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문 닫아버려. 그러면요, 모든 전자제품 회사들, 거진 라인이 50% 이상 다 스톱이야.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이에요. 삼성 하이닉스 둘이만 작정하고 해도 전자제품, 전기전자 시장, 전 세계 국가를 붕괴시킬 수도 있어. 그게 현실. 그리고 우리 뭐죠? 자동차 잘 만들어. 자동차 시장 안 되면 어때? 미국 시장 도저히 안 돼. 포기해. 유럽, 아시아야. 그쪽에 올인해도 돼요.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인도 시장도 새롭게 막 개척하고, 미국에서 눈치 보면서 박 터지게 싸우느니 차라리 다른 데 가. 깔끔하게, 그죠? 작게 팔고 작게 먹으면 되지. 망하지는 않다는 거. 매출액 25% 줄이면 되지. 이익 25% 반납시키면 되지. 그죠? 그게 현실.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가장 아킬레스건 조선.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조선. 우리는요, 미국에다가 배 안 만들고 안 팔면 돼요. 근데 원래 팔았나? 미국에 뭐, 우리가 언제 배를 팔았는데? 원래 없었던 거, 잠깐 그저 뭔가 시장 기대 충족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포기하면 돼.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 뭐가 걱정인데? 그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냐 했더만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참 사람의 배라는 게 이렇게 간사합니다. 배가 그렇게 나와도 때가 되면 또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 봐요. 조선은 우리가 최고죠.
조선, 미국 해군 지금 어떤 막 그냥 어떤 뭐예요? 끝장. 이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조선이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어. 그죠? 중국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한판 붙을까? 태평양 앞바다에서 한판 붙을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압도적인 해군력. 끝없는 해군력.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어떤 협박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왕따 되고 하다 보니까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올인한 게 결국 조선업이거든요. 만들 게 없고 국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냥 만들다 보니까 배를 만든 거야. 그 배가 쓸모없다 보니까 군사 무기로 전환시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군 전력만 끝없이 늘어나는 거야. 지금도 압도적인데 지금도 늦었는데 한국이 안 도와준다? 이건 답 없는 거야. 노답. 주한미군 철수하시라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군 안 도와주면 돼. 결국 누가 손해인가? 트럼프처럼 큰 소리 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싸우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다? 뒤에 있는 우리나라, 그죠? 이 당파 싸움. 야들이 걱정이야. 야들이 문제야. 이럴 때 똘똘 뭉쳐가지고 죽자 살자 싸워야죠. 버티면 돼. 전략 전술. 그죠? 만만디 전략으로 너긋하게.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오래 못 기다려. 막 질러보고 안 되면 바로 까줘. 관세 25%에 3,500억 달러, 방위비 100억,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딜하자. 안 돼. 이건 안 돼. 내가 탄핵당해서 안 돼. 막 협박을 해. 안 돼. 그러면 계속 찔러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달 10월 말에 10월 31일 날 한국 오죠. 올 때 어쩌겠어요? 빨간 넥타이 매고 웃으면서 해가지고 서프라이즈 너희한테 선물을 들고 왔다. 어떻게? 특별 바겐 세일 해가지고 야 앞전 내가 3,500달러 불렀는데 어차피 한국 온 거 쿨하게 기분 좋게 협상하자. 까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한번 이야기나 해봐. 들어보고 내가 해줄게. 아마 그럴걸요. 왜? 어떤 식으로 하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10월 말이다. 10월 말이 공포를 조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죠?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 매달, 그죠? 매달 둘째 주 되면, 그죠? 그 선물 옵션 만기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미니 옵션도 있고 막 골치 아프죠. 근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끼죠. 추석 연휴가 끼니까 이번에는 쭉 연휴 다 떼고 해가지고 10월 2일이 그 만기가 되죠. 그러면 금요일 날 100포인트 주저앉힌 것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이유가 되고 해석이 되고 아 이랬구나. 뭐 세상이 난리 난 것처럼 떠들지만 실상은 뭐다? 월가의 하락 배팅. 그죠? 앞전에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파월의 발언은 시간차 공격으로 온다.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어도 한 2, 3일 시차를 두고 갑자기 폭락이 온다. 왜? 하락 배팅을 해놓고 그 다음 주저앉히니까. 그래서 시간차 공격이다. 생각나요? 생각나시는 분들은 할 것이고 생각 안 나는 분들은 이거 뭔 소리야? 할 것이고. 그죠? 모든 것은 다 인과관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경주에서 에이펙을 해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 그래 된 건지 아니면 치밀한 계획하에 그래 된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 주식쟁이가 끝없는 어떤 내피셜을 쓰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에이펙, 경주 이거를 딱 하고 트럼프가 나도 간다 딱 했을 때 그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와, 참, 이 천년 전에 죽은 김춘추가 김범민이 아주 조상님인데 내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름 부르면
어쨌든 이건 방송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 김범민 이 두 분이 천년 전의 인물이 지금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그죠?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를 만들고 신라가 천년, 그죠? 천년 신라의 어떤 기반 이런 걸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마음 아프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 라당 연합군이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죠.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싸웠다. 삼국 통일을 했다. 김유신 시대에. 그죠? 그러면 그 시기가, 그죠? 이제 김유신은, 가야 사람이죠. 가야. 지금은 경남 김해 그쪽이죠. 그리고 몰락한 가야국의 호족이, 그죠? 신라. 또, 변방에 쫓겨난, 호족. 성골과 진골이 있죠. 힘없는 진골 출신의 김춘추와 만나서 왕이 되고, 진골 출신에서 최초의 왕이, 그죠? 김춘추가 아마 진골에서 최초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거라. 태종 무열왕 김춘추. 그죠? 어린 시절에, 유배 아니면 피신을 왔죠. 그때가 부산 태종대에서 지금 영도죠, 영도에서 기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맨날 거기에서 놀한 거죠. 시골 쪼매난 한적한 섬에 도망도 못 가게 섬에 가둬둔 거죠. 거기에서 지냈다 해서 태종 무열왕 따가지고 태종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종 무열왕이니까 신라 29대 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경주에 보면, 그죠? 신라, 여기에 보면 통일신라, 삼국 통일을 했을 때가, 그러니까 김춘추 아들, 그러니까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김춘추, 김범민 이래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또, 그죠? 문무대왕릉이 있죠. 우리 울산 그쪽에 바닷가에 가면 여기에 왕이 수장되어 있다. 그죠? 역사적으로 바다에 묘를 쓴 최초다. 그리고 경주에 보면 그 문무대왕의, 그죠? 또 문무대왕이 그러죠. 내가 죽으면 이 바다에 수장을 해라. 동해에 용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리라. 호국용. 그 대단한 그 어떤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경주에, 그죠? 감은사란 절이 있었고, 국가의 재난에 비치면 만파십적이라 그러죠. 피리. 이 피리를 불면 문무대왕이 용이 되어서 확 오겠다. 좀 뭔가, 그죠? 좀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의 위기야. 국가의 위기, 이 상황에서 경주에서 에이펙을 하면서, 그죠? 그 위기였을 때, 신라가 위기였을 때,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삼국을 통일을 했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야. 근데 중국 시진핑을 불러가지고 뭔가 협업을 한다? 천년 만에 나당 연합군이 다시 재연이 된다? 어떤 이런 생각? 시진핑도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고립 상태거든요. 위기. 심각해요. 군부가 들고 일나기 직전이야. 왜? 너무 오랫동안 세국 정책, 폐쇄 정책 다 맞춰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야. 시진핑도 위기를 느꼈어. 그래서 그 돌파구를 이제는 한국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만 쳐다보다가는 내가 탄핵당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뭉치자. 왜? 미국이 너그 죽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미국만 보냐? 우방은 미국이 아니고 나다. 우리 천년 만에 다시 나당연합군 결성을 해서 뭉치자. 이런 시나리오. 트럼프가 눈치 까고 그거를 방해하러 온다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제가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에이펙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경주는요, 의외로 좀 비밀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 원전이 동해에 다 놓여 있어서 그렇고, 바이든이요,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그죠, 사거리를 풀어줬어요. 대가도 없이.
그걸 풀어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미사일을 수출을 하죠. 별 볼 일 없는 이 국방력이 갑자기 한 1000배는 업그레이드 됐어. 왜? 우리나라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겨우 북한 정도 날아갈 정도. 부산에서 쏘면 한 대구 갈 정도였어. 근데 그 미사일 사거리 해제해으로 해서, 그죠? 엄청나게 가. 현무 같은 거, 현무 탄도 중량만 줄여버리면 현무가 한 3000km 날아가죠. 중국 전역이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에이, 우리는 핵도 없는데. 핵 없어도 현무라는 이 현무 5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 핵 없어도 현무 한 1000발 만들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쏴버리면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현무는 탱크 버스터 같은 거죠. 벙커 버스터 같은 어떤 그런 미사일. 엄청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방위 역사에 보면 자주국방에 길을 열어준 거는 바이든의 말실수 한 번이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주고 지금 우리가 그죠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러면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트럼프와 그 첩건들이 돈에 미쳐 있죠. 뭐 돈 달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한대요. 왜? 돈밖에 몰라. 그게 우리나라한테는요. 앞으로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어. 여기에서요. 잘만 이용하면, 정말 잘만 이용하면, 외교를 잘하면 되는데, 이게 당파 싸움만 아니면, 진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 바이든 같은 이때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죠? 어떻게 하느냐, 그죠? 방위비 100억 달러, 100억 달러면 한 14조 되겠죠, 지금 돈으로. 우리가 매년 한 1조 정도 방위비를 줘요. 주한미군에. 근데 그 1조도 돈이 남아돌아. 다 쓸 데가 없어. 남아돌거든요. 14조 올릴 이유도 없어. 올려봐야 뭐야. 그럼 그 14조로 미국 뭐 무기나 뭐 열심히 사주? 그걸 바래? 근데 어쨌거나, 그죠. 3,500달러 내라. 25% 관세. 트럼프 그 질러보기식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깎아줄게. 이 정도, 깎아줄게. 이 정도. 결국은 그래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패키지를 집어였는 거지. 지금. 집어였는데 뭘 집어였느냐? 첫째는, 그죠. 주한미군 뭐 철수하니 어쩌니 하면서 방위비 더 올려라 어쩌라 하면 적당히 올려줘. 그러면서 원하는 걸, 전작권 해소해야죠. 그죠.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방위를 우리가 책임져야지. 무슨 미국 의존하고. 근데 정신 나간, 이러면 또 이거 경고받네요. 그죠? 무슨 뭐 주한미군 철수하면 뭐 전쟁이 일어나가 북한이 쳐들어오고 어쩌고. 아이고, 참. 쪽팔리죠, 쪽팔려. 구미호가 간 빼먹는다 하는 거에 차라리 더 현실성 있죠. 김정은이 왜 전쟁 일으키는데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절대 전쟁 안 일으켜요. 지금 김정은은 가장 행복해요. 북한 주민이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김정은은 호의호식하고 아주 행복해. 사랑하는 딸 김주애 같이 됐고, 딸 바본데 전쟁 일으키면 자기 딸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짓을 왜 해? 절대 안 해. 그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어. 단지 김정은은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 테니까 뭐 통일이니 뭐니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딱 그 정도? 그럼 우리나라도 그죠? 북한하고 맨날 통일하려는 그런 소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인정해줘야지. 이제 지난 세월이 얼만데. 북한은 북한으로서 나라로서 존중을 해줘야죠. 맨날 통일하는 그 소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맨날 쳐들어오겠다. 북한을 함락시키겠다. 그 소리를 들리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고 뭐고 다 바꿔야 된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니까 자꾸 그래 건드리고 만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전쟁이 나면 그죠. 평상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1994년도에 요거 해수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국의 합참의장이 지휘를 하는데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 사령관한테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한미연합 사령관이 결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이 사람한테 전작권이 있다는 거죠. 전시작전 통제권. 그럼 이 전시작전 통제권도 한수해야죠. 쪽팔리게.
근데 왜 못해요? 맨날 그죠? 이 나라 당파 싸움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그 정신 나간 그 의지. 그것 때문에 그러죠. 전쟁이란 건 뭐예요? 전쟁이란 건 결국은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그죠? 우크라이나는 전쟁 받잖아요. 결국 전쟁은 돈 싸움이거든요. 결국 국력 싸움이에요. 한국의 국방비가 얼만데, 그죠? 북한 전체의 1년 총 생산비, 이익도 아니고, 북한 1년 총 생산의 1.5배 정도 되는 금액이 우리 1년 방위비예요. 상대가 안 되죠. 그죠? 특히 공군 전력. 북한에서 지금 그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핵밖에 없어. 핵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핵폭탄 뭐 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남한에 핵폭탄 하나 쐈다고 그걸 상황 종료 끝. 그래도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 똑같아. 평양을 상대로 그죠? 현무 막 한 100발 다 쏴버리면 걔네들은 살아남아. 다 죽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전쟁인데. 절대 전쟁은 저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래봐요. 김정은이 체제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다.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 만일요.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전에 뭘 하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철수시켜요. 돌아와라. 한국을 떠나라. 다 문자가 날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부산 김해공항으로 전부 가요. 김해공항 그 안에 보면 미군 기지가 있어요. 미 공군 기지. 그쪽으로 전부 다 모여. 그럼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다시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탈출 경로야.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 탈출해요. 그러니까 김해공항에 미국 사람들이 전부 모이기 시작한다. 이건 전쟁날 조짐. 주한미군을 철수하든 뭘 하든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앞전에 그죠. 미국에 있는 모든 장성 이런 사람들을 그죠. 다 소집했다. 이런 기사 올려주셨죠. 근데 진짜 뭐 위기다 이럴 때는요. 김해공항에 미국 사람들 다 모이는 거. 그게 제일 1순위예요. 그게 아니면 무시해도 돼.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전쟁 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너무 시대적으로 안 맞고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하는데 주한미군 몇 명인데 대체 주둔하고 있는 사람이. 그죠?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데. 그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 못 믿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성인 남자들은 다 총 쏠 줄 알아. 군대 가서 다 배우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총 구경도 못 해봤는데.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다 해보는 사람들. 우리는요, 유사시에 아무나 가서 총만 주면 다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너무 우리는 우리 능력을 우습게 봐. 근데 주한미군 몇 명, 그죠? 몇만 명 철수하면 전쟁 난다. 북한 쳐들어오면 우리는 절단 난다. 에이구, 참. 그죠? 차라리 구미호가 간 빼먹는다는 게 100번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팩트는 김해공항에 미국 사람들 다 이동한다 하면 그때는 진짜 위기예요. 그 외에는 다 그냥 멍멍이 소리다 생각하면 돼요. 국방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예요, 5위. 그리고 현대전은 무조건 공중전, 공군 전력 싸움이에요. 공군이 적의 그죠? 상공을 제압해버리면요. 그냥 그 전쟁 상황 종료 끝이에요, 끝. 해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이 어떤 핵.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거는 뭐다? 핵이 없다는 건데. 우리도 그저 핵 재처리 이쪽으로 해서 유연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보면 그 경주에 보면 그 간포죠, 간포. 간포 그쪽에 보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죠? 문무대왕, 신라의 30대 왕이다. 김춘추의 아들이다. 본명은 김범민이다. 뭐 요 정도는 다 알죠, 그죠?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문무대왕을, 이름을 땄어. 그 호국용이죠. 내가 죽었어도 용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그런 것을 따서 문무대왕,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경주 간포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사시에, 거기는 왜 있어요? 그 인근에 전신에 원전이 있죠, 원전.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도 좋아. 여차하면 거기에서 딱 해가지고 핵재 처리해가지고 핵폭탄 타타타타 만들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고 큰 뭔가가 큰 게 있다. 그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책, 옛날 책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비슷한 게 나오는데 지금은 에이펙, 2025년 에이펙은 제가 생각하는 이 감성 코드는 어떤 문무대왕이 용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10월 31일 그 트럼프와 시진핑이 몰려옵니다. 그 속에서 외교만 잘하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새로운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괴롭히고 죽일 생각,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3,500억 달러 안 주면 이 나라 경제를 붕괴시키겠다. 관세로 끝까지 괴롭히겠다. 그럴 작정이었으면 트럼프가 경주 에이펙에 오지도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와요?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온다는 말은 뭐죠?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정치인 이제는 장사꾼이에요. 거기 가면 돈이 된다 싶으니까 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트럼프가 시진핑이 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위기고 나발이고 이런 거에 겁먹을 때가 아니고 주식은 항상 반대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호하면 팔아라.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폭락하면 베팅 찬스다. 뻔한 이치예요. 그죠? 뻔한 이치다. 이 경주에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에이펙을 두고 추석 연휴도 한 10일 뭐 끼어 있어요. 이 10월 달은 어찌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한 번의 찬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걸 하다 보니까 질문한 거 생각나네요. 질문한 거. 다른 건 다 질문 답변했는데, 그죠? 이거는 이 질문은 아마 공통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약간 좀, 모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한번 보면요. 금리를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뭐 FA가 짜고 금리 막 이야기할 때 패드워치 그러죠. 패드워치가 FED 뭐 이런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패드워치에서 뭐 금리 인상 확률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죠. 인하 확률이 몇 프로. 이거는 패드워치는 일종의 뭐죠? 사이트, 돈 내기 사이트? 굳이 약간 학대에서 스포츠 토토? 그 정도 개념. 그러니까 CME, 그러니까 CME 그룹이라 하거든요. CME 그룹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예상, 이런 것들을 팍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금리 인하 0.25 인하한다. 예, 91명이 0.25 이하에 배팅을 했다. 그 중에 한 0.7%는 0.5 이하에 배팅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그 패드워치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다음 FOMC 회의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그런 것들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그냥
패드워치는 정부 기관이나 뭐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고 그냥 뭐 내기 사이트. 금리가 내릴 건지, 얼마나 내릴 건지, 오를 건지, 얼마나 오를 건지, 뭐 그런 거 전망 이런 게 나오는 거지. 특별한 어떤 그런 거 대단한 어떤 집단, 아니 권력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패드워치에서 금리를 뭐 90% 이상 뭐 보고 있다. 그거는요,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그게 뭐 엄청난 뭔가가 있다. 이거는 착각. 오히려요, 패드워치는 그냥 재미를 보는 거고, 진짜로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 그죠? 이번에 그 전체 FOMC 회의할 때, 그죠? 19명이 점도표를 막 찍었죠. 점도표 중요하다 했죠. 그게 향후 전망이니까. 그러면 올해 이제 10월달, 11월달은 없으니까 10월달, 12월달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19명, 19명 중에 7명이 10월달, 12월달 금리나 안 해야 된다, 필요 없다. 7명이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이 아니, 2번 중에 한 번은 0.25 내리자. 이렇게 했고, 9명은 2번 다, 10월달, 12월달 2번 다 0.25씩 내리자 했어요. 그러면 7명이 금리나 앞으로는 하지 말자 이야기했고, 9명이 그냥 2번 다 0.25씩 내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아마 뭐 10월달, 12월달도 0.25씩 내리지 않을까 추정만 하는 거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명은 그랬죠. 한 명은 1.25 내리자 그랬어요. 1.25. 그죠? 무슨 뚱딴지 같은 0.25, 0.5도 고민하고 있는데 1.25를 내리지. 누가? 미란이가. 장미란 말고요. 다른 미란이. 알죠? 스티브 미란, 마이런. 지금 뭐 마이런이라 부르더라고요. 본명은 미란인데 미란 보고서 내고 좀 약간 개가 아니고 멍멍이 쪽파니까 구라친 거 아닐까? 쪽팔리니까 마이런이라고. 야, 내 이름은 마이런인데 왜 자꾸 미란이라 그래? 친구들 만날 때는 뭐 그죠, 미란이처럼 하다가 그 의사당 와서는 그죠, 트럼프 대변인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입역할 하잖아요. 본인도 스스로가 쪽팔리니까 그냥 미란 아니고 마이런이라고 우기는지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그죠, 이 사람을 보면 돼요. 사람. 그러면 지금 어떤 그 FOMC를 트럼프가 막 장악을 하려고 대들죠. 공갈 협박을 막 때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미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거는 다 막 의미가 없어. 왜? 트럼프 시킨 대로 떠드니까 뻐꾸기 날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 무시하면 돼. 그죠? 대표적인 트럼프파가 누구죠? 그 미셸 보먼. 미셸 보먼은 그죠, FED 그 부의장이죠. 그러니까 파월 잘리면 내가 의장 해야지. 그래서 잘 보여야지. 시킨 대로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이런 존재. 그래서 얘가 뭔 이야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무시해도 돼. 시장도 반응도 없어. 그리고 그 스티브 미란, 얘도 존재감도 없어. 반응도 없어. 근데 얘가 뭐 금리를 뭐 0.5를 떨어뜨리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보고 금리 인하한다고 주식 배팅, 이건 자살행위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진짜 그래도 마지막 살아있는 양심, 그래도 FED 정신으로 끝까지 사육신, 생육신이 아니고 사육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되겠죠. 그럼 대표적인 인물이 그죠? 그 누구죠? 오스틴 굴즈비, 그리고 스미트, 그다음 제프 스미트죠. 뭐 이런 사람들은 그죠, 파월하고 같이 동조해서 그죠, 진짜 미국을 살리겠다. 그죠? 그 바른 말을 해요. 오스틴 굴즈비 같은 사람은 그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그죠, 그 총재고, 또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죠.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신뢰를 해요. 그래서 만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듣고 참고를 하고 중요하게 별표 막 해놔야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영혼도 없는 사람들 떠들어 봐야 그런 거는 무시하는 게 맞겠죠. 그러죠. 막연히 그죠. 막연히 막 금리 인하 수혜 기대, 뭐 금리 인하할 거니까 바이오가 가능했잖아. 그런 거는요, 정말 영혼 없는 짓이에요. 주식회사 망하는 전형적인 코스. 가려면요, 금리 인하를 하는 어떤 주체가 누구예요? 그죠? 그러면 그 결국 FOMC 의원들 19명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최소한 점도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누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금리 인하하면 바이오가 수혜해 주니까 무조건 바이오를 사놔야 된다, 어쩌야 된다. 왜 수혜해 준대? 몰라. 그죠? FOMC가 어떻게 되는지, 점도표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몰라. 미셸 보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걔 역할이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바이오주. 그죠? 그러니까 돈을 잃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어쨌거나 지금 이 시기는 뭐 공포에 떨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에이펙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이 기간을 활용을 할까? 이번 하락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죠? 이번 하락만 잘 이용하면 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도 문무대왕 같은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계좌를 지키는 또 계좌용이 돼야죠. 계좌용. 어쨌든 오늘은 김범민 이분이 에이펙 결과에 또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